사무실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컴퓨터도 사람도 아무것도. 그럼 우리 돈 7천만 원은 뉴스 봤어? 328억 가상화폐 사기. 우리 완전히 속았어. 71세 박영철 씨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은 충격의 순간. 달콤했던 투자가 악몽이 된 이유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세 박영철입니다. 8년 전까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 생활에 바쁩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런 노후를 보내고 있었는데 욕심 하나가 저희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2023년 12월 추위가 유난히 매서웠던 그 겨울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카트에 담긴 물건들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20만 원이면 충분했을 장보기가 그날은 35만 원이 나왔거든요. 아내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습니다. 저희 부부가 매달 받는 돈은 제 국민연금 120만 원과 기초연금 64만 원을 합쳐 184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로 나가는 돈은 매달 2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에 식비까지 합치면 그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매달 96만 원씩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은퇴할 때 모아둔 돈이 7천만 원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죠. 이 돈으로 매달 부족한 96만 원을 메우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해 봤더니 6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뒤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예금 금리를 알아봤더니 1년 만기 정기예금이 3.5%였습니다. 7천만 원을 넣으면 1년에 245만 원,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오는 셈이었죠. 부족한 96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그나마 물가는 매년 5%씩 오르고 있으니 실제로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고민에 빠져있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김 씨를 만났습니다. 김 씨는 저보다 2살 아래인 69세로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면 안부를 묻곤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김 씨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노인들 살기 참 어렵죠. 김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은행 이자로는 생활비도 안 나오고 이래서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김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혹시 투자에 관심이 있으세요? 요즘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좋은 투자 방법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이라는 말은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 무슨 가상화폐 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건 저 같은 노인이 할 게 아니에요. 원금도 잃을 수 있다고 하던데. 하지만 김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런 위험한 투자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2%씩 수익이 나오는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저도 3개월 전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매일 돈이 들어와요. 매일 2%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20만 원씩 들어온다는 얘기였습니다. 한 달이면 600만 원, 1년이면 7,200만 원이 넘는 수익이었습니다. 원금의 몇 배가 넘는 돈이었죠. 정말 그런 게 있나요? 너무 좋은 얘기 같은데.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김 씨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온 적이 없어요. 내일 투자 설명회가 있는데 한번 와보세요. 듣기만 해도 돼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펄쩍 뛰었습니다. 여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매일 2%씩 주는 투자가 어디 있어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 좋은 조건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김 씨가 3개월 동안 실제로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달 96만 원씩 부족한 현실과 매일 들어온다는 수익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저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설명회 얘기 말인데요. 한번 가봐도 될까요? 2024년 1월 중순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바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명회장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 제 또래의 노인분들이었습니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무대 앞에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성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블록체인 전문가이자 가상자산 거래 분석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김 대표라고 합니다. 김 대표라고 불리는 그 젊은 남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이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비트에서는 5천만 원인 비트코인이 바이낸스에서는 4,950만 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게 바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는 칠판에 복잡한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과 USDT라는 코인 사이의 거래, 블록딜이라는 방식,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거래 등등. 솔직히 절반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들어보니 그럴듯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 세계 50여 개 거래소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순간 자동으로 거래를 해서 수익을 확보하죠. 이런 방식을 블록딜 스와프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저희는 하루 평균 2%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위험도는 거의 제로에 가깝죠. 왜냐하면 가격 차이를 이용한 거래이기 때문에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수익이 나오거든요.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매일 2%가 나와요?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 김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 2년간 저희 시스템을 운영해 본 결과 단 하루도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심스러우시면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투자하고 있다는 몇 분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은 3개월 전부터 2천만 원 투자해서 매일 40만 원씩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지금은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도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1,000만 원 투자해서 3개월간 매일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와요. 설명회가 끝난 후 김 대표는 개별 상담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줄을 섰습니다. 혹시 중간에 돈을 빼고 싶으면 언제든 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출금 신청하시면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다만 저희도 거래소에 돈을 예치해 두고 거래하는 시스템이라 3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럼 최소 투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50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1,000만 원 이상 투자하시면 더 유리한 조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그 사람들 말이 정말일까요? 글쎄요. 너무 좋은 조건 같아서 의심스럽긴 하지만 김 씨가 실제로 3개월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7천만 원 전부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위험해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96만 원씩 부족한 현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1,000만 원만 해볼까요? 정말 매일 20만 원씩 나오면 한 달에 600만 원인데 그러면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결국 저희는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모은 7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했거든요. 2024년 1월 말 저는 김 대표가 알려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투자 계약서도 받았고 매일 수익금을 확인할 수 있는 앱도 깔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정말 들어왔어요. 제 통장에 2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송금자는 블록딜 코리아였습니다. 설명회에서 들었던 그 회사 이름이었죠. 둘째 날에도 20만 원, 셋째 날에도 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0만 원씩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하네요. 매일 이렇게 들어오면 한 달에 600만 원이에요. 우리 생활비보다도 많아요. 저도 신이 났습니다. 이제야 노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매일 2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정확히 6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달 만에 60%의 수익을 낸 셈이었죠. 그때 김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매일 들어오죠? 네, 정말 신기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들어오네요. 그럼 추가 투자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이번에 1000만 원 더 투자할 생각이에요. 2000만 원이 되면 하루에 40만 원씩 들어오잖아요. 김 씨 말을 들으니 욕심이 났습니다. 2000만 원만 더 투자하면 하루에 40만 원, 한 달에 12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계산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생활비 걱정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였습니다. 아내와 상의한 끝에 2000만 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총 30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거죠. 2024년 2월 말 추가 투자를 한 다음 날부터 정말 매일 6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3천만 원의 2%인 60만 원이 정확하게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한 달 후인 3월 말에는 총 1,8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3천만 원을 투자해서 한 달 만에 60%의 수익을 낸 거죠. 예금 이자가 연 3.5%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수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이 투자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통장을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죠. 60만 원이 들어와 있으면 기분이 좋았고 혹시나 늦게 들어오면 불안해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매달 1,800만 원씩 들어오면 우리 생활비는 물론이고 자식들도 도와줄 수 있어요. 정말 그때만 해도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71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욕심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요. 매일 60만 원씩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서 더 많이 투자하고 싶어졌습니다. 3월 초에 김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투자 수익은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정말 매일 들어와서 놀라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투자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매일 2.5%의 수익률을 보장해드려요. 2.5%라니 5천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25만 원씩 들어온다는 얘기였습니다. 한 달이면 3,750만 원, 1년이면 4억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었죠.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거래 규모를 키우면서 더 큰 가격 차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다만 이 상품은 한정된 분들께만 제공하고 있어서 기존 투자자 중에서도 신뢰할 만한 분들께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25만 원씩 들어온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돈이 4천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4천만 원밖에 없는데요. 4천만 원도 충분합니다. 4천만 원 투자하시면 하루에 100만 원씩 드리죠. 어떠세요? 하루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3천만 원, 1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을 투자해서 1년 만에 9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4천만 원을 더 투자하면 매일 100만 원씩 들어와요. 그러면 한 달에 3천만 원이에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 돈 전부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김 씨도 추가 투자한다고 했어요. 결국 저희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남은 4천만 원을 모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총 7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모두 투자한 거였습니다. 2024년 3월 중순 4천만 원을 추가 투자한 다음 날부터 정말 매일 175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7천만 원의 2.5%인 175만 원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아실 거예요. 매일 175만 원씩 들어오면 한 달에 5,250만 원. 1년이면 6억 3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었습니다. 7천만 원을 투자해서 1년 만에 9배의 돈을 벌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부자가 됐네요. 매달 5천만 원씩 들어오면 우리가 뭘 못해요. 자식들 집도 사줄 수 있고 좋은 곳으로 이사도 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고 말이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투자를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 동네 이발소 사장님,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들께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4월 초에 동네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저도 하고 있는데 매일 수익이 나와요. 하지만 대부분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런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건 다 사기예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3개월간 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몇 분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결국 경비 아저씨와 이발소 사장님이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게 됐고, 나중에 투자도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분들께 좋은 투자 기회를 알려드리는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4월 중순쯤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익금이 하루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전 10시쯤 들어오는데 그날은 다음 날 오후에 들어왔거든요. 걱정이 되어서 김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어제 수익금이 안 들어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시스템 점검을 해서 하루 늦어졌어요. 오늘 오후에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실제로 그날 오후에 2일치 350만 원이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일이 가끔씩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하루 늦게 들어오곤 했어요. 그때마다 김 대표는 해외 거래소 시스템 문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지연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와 전화 통화를 해보니 김 씨도 같은 일을 겪고 있었거든요. 가끔 늦게 들어오긴 하지만 결국은 다 들어오잖아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올 뿐이지 결국은 다 들어오니까 문제 없다고 말이죠. 5월에 들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가 소개 보너스라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박 사장님,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해 주시면 한 명당 100만 원을 드려요. 어떠세요? 새 투자자 한 명당 1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투자를 소개했습니다. 아파트 동에 사시는 할머니, 동네 슈퍼 사장님, 교회에서 만난 분들까지 총 5분이 제 소개로 투자를 시작했고 저는 500만 원의 소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소개한 분들도 매일 수익을 받으시고 저도 보너스를 받고 모두가 만족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5월 말쯤부터 조금 다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투자 설명회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더 작은 곳으로 이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설명회 참석자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40명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20명도 안 됐거든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은 기존 투자자 중에 일부가 원금 출금을 요청했는데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 씨가 전화로 말해줬거든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 최 씨 아시죠? 그분이 건강 문제로 1,000만 원을 빼려고 했는데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글쎄요. 김 대표 말로는 거래소에 돈이 묶여 있어서 당장 출금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1-2주 기다려야 한다고요. 조금 불안해졌지만 아직까지는 매일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6월에 들어서면서 수익금 지급이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매일 들어오던 게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밀린 날짜만큼 한 번에 들어왔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 대표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수익금이 불규칙하게 들어오는데 혹시 문제가 있나요? 그건 저희가 더 큰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자금을 재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거래를 할 때는 며칠간 자금을 묶어둬야 해서요. 하지만 수익률은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다시 매일 들어와요? 다음 달 초면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6월 말까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수익금이 들어왔어요. 물론 밀린 금액을 모두 합쳐서 들어왔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제가 소개한 분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수익금이 며칠씩 안 들어오는데 괜찮은 건가요? 소개해준 그 투자 말이에요. 혹시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최대한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회사에서 더 큰 거래를 하느라 그런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와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7월 초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씨가 전화로 알려준 건데 우리 아파트에 살던 최 씨가 갑자기 이사를 갔다는 거였어요. 어젯밤에 갑자기 이삿짐차 불러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글쎄요. 혹시 뭔가 눈치챈 게 아닐까요? 최 씨는 꽤 큰 금액을 투자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7월 10일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익금이 들어왔나 확인하려고 통장을 봤는데 며칠째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안 됐어요. 계속 전화를 걸어도 현재 통화 중입니다라는 멘트만 나왔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사용하던 앱도 접속이 안 됐어요. 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연락돼요? 김 대표한테 전화가 안 되는데요. 저도 안 되는데요. 3일째 연락이 안 돼요. 사무실에 직접 가봐야겠어요. 김 씨와 함께 강남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사무용 가구도 컴퓨터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들은 얘기로는 일주일 전에 이미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328억 원 규모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일당 검거. 기사를 읽어보니 제가 투자한 그 회사였습니다. 블록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2년간 328억 원을 모아서 달아난 사기단이었던 거예요.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기단은 주로 60-70대 고령자를 대상으로 매일 2% 고정수익 보장이라는 허위 광고로 투자금을 모집했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이 일정 규모에 달하면 잠적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모은 7천만 원이 모두 사라진 거였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아내에게 사실을 말했을 때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보, 속상하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시작해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잘못으로 가족의 평생 재산을 날려버린 것도 서러운데 아내가 원망 한마디 없이 위로해주니 더 미안했습니다. 더 괴로운 건 제가 소개해서 투자한 분들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발소 사장님, 교회 분들까지 총 5분이 제 소개로 투자했는데 모두 피해를 당한 거였어요. 경비 아저씨는 1,000만 원, 이발소 사장님은 1,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저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인데 제가 소개해서 그런 피해를 당하게 한 거였죠. 그분들께 사과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경비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러 속인 건 아니잖아요. 나도 욕심을 낸 거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분의 너그러운 마음이 오히려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 뒤 몇 달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7천만 원을 모두 잃었으니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매달 184만 원의 연금으로는 280만 원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렸는데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70만 원이었어요. 그나마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조건이라서 당장은 이자 70만 원만 내면 됐지만 그것도 부담이었습니다. 밤에는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자꾸 그 생각만 났어요.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왜 경고 신호를 무시했을까? 하는 후회만 계속 들었습니다.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위로해 줬지만 가끔 한숨 쉬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팠어요. 2024년 8월에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의 피해자가 고발을 한 상태였고 범인들은 해외로 도망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사는 계속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돈을 모두 회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경찰의 말을 들으니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느라 보일러를 약하게 틀고 두꺼운 옷을 입고 살았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물건 하나하나 가격을 따져봐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사람들 만나는 거였습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고 싶었어요. 모두들 제가 투자 사기에 당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2025년 설날에는 자식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용돈도 주고 음식도 차려줬을 텐데 이번엔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자식들도 눈치를 챘나 봅니다.
그때가 정말 제 인생의 최저점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전환점은 의외의 곳에서 왔습니다. 2025년 2월 어느 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투자 사기 피해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창피한 일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복지관 지원의 설득으로 결국 가게 됐습니다. 혹시 박영철 씨 같은 분이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어르신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70대 할머니는 매달 3% 수익 보장이라는 부동산 투자로 2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60대 할아버지는 원금 보장 금 투자로 5천만 원을 날렸다고 했고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사기의 공통점도 알게 됐어요. 첫째, 모두 고정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넘어갔다는 것. 둘째, 처음에는 실제로 수익을 줘서 신뢰를 쌓았다는 것. 셋째, 60에서 70대를 주로 노렸다는 것. 복지관에서는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직접 예방 교육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강의를 할 때는 많이 떨렸습니다. 제 창피한 경험을 30명의 어르신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저도 비슷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행히 안 했네요. 아, 그런 수법이 있구나.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실패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구나 싶었어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71세라는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아파트 단지 경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경비를 하는 일이었어요. 6시간 근무에 하루 2만 5천 원, 한 달에 75만 원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대리운전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하루에 2-3시간 정도 하면 3-4만 원은 벌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총 1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 184만 원과 합치면 334만 원이니 생활비 280만 원과 대출이자 70만 원을 내고도 조금 남는 수준이었어요. 4월에는 같은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월 1회씩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수사 진행 상황도 공유하고 정신적으로 서로 지지해주는 모임이었어요. 그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사기단이 해외로 빼돌린 돈의 일부를 찾았다는 거였어요. 전체 피해 금액의 10-20%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7천만 원 중에서 700-1,40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도 매일 후회합니다. 7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날린 것도 서럽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죄송합니다. 71세에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것도 힘들고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남은 인생이라도 의미 있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노후 자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존이라는 것입니다. 증식이 아니라 보존 말이에요. 71세가 되어서 위험한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욕심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요즘 복지관에서 교육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매일 2% 수익이 난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다른 피해자들의 돈이에요. 결국 우리도 그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꼭 말씀드려요. 투자 설명회에 가보시면 나이 비슷한 사람들만 가득해요. 왜 젊은 사람들은 없을까요? 그들이 우리 나이대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71년을 살아오면서 얻은 가장 비싼 교훈입니다. 하지만 이 교훈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할 때는 욕심보다 신중함이 더 중요해요. 특히 노후 자금은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키려고 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면 그때가 바로 의심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77세까지 일할 생각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면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계속할 거예요. 제 실패가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71세에 인생 최대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늦었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기막힌 사연과 알찬 금융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